번째 팀 손과 발의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정확한 기성 산출을 위해 손과 발의 김민주입니다. 공정한 기성 산출을 위해 손과 발의 전성은입니다. 투명한 기성 산출을 위해 손과 발의 윤채은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손과 발의 이혜진입니다. 근거 있는 기성 관리 손과 발의 정예지입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5명이 모인 우리는 더 나은 건설관리 문화 형성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는 건축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는 팀 손과 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프로젝트의 적정 기성금 산출을 위한 통합 데이터 기반 플랫폼 개발 기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기존 플랫폼 분석, 제시 방안, 결론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종합건설회사가 완공한 건설공사 중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78.4%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법에 따르면 3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초급 기술인도 현장 대리인으로 참여가 가능해 체계적인 공사 관리가 어려워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성금은 현장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소규모 현장의 경우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제노경 등의 투입 비용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데이터의 부재로 실제 자원량보다 기성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면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가 깨져 추후에 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실제 자원량보다 지급된 기성금이 더 적은 경우 공사 지연이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프로젝트는 기성 관리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기성금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 데이터가 부족해 산정 정확도가 떨어지며 서류 수기 작성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시스템이 부재해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기성금을 산출하는 플랫폼을 기획했습니다. 플랫폼을 기획하기에 앞서 기성금 관리 기능이 있는 기존 플랫폼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 플랫폼은 주 사용자를 현장 관리자로 한정하여 개인 건축주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중대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이 활용하기에 불필요한 기능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반영하여 소규모 프로젝트의 적정 기성금 산출을 위한 통합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기획 의도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건축주,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공정 진행 사항에 따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기성금을 산출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사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알고리즘 흐름과 시스템 설계입니다.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왼쪽의 화면은 저희 플랫폼의 종합건설회사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현장 소장은 총 공사비 내역서, 수령 산출서, 전체 공사 일정을 입력하고 이 정보는 플랫폼에 저장됩니다. 스텝 2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전문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반입된 자재 및 장비와 작업에 관한 사진과 서류를 첨부합니다. 종합건설회사는 AP 기술로 노무자 출력을 관리하고 전문건설사가 입력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사 진척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공사 진척률은 3번 시과 같이 공종별 투입 비용을 입장 내역서상 공종별 비용으로 나눠 구합니다. 이는 전문건설회사가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서류를 기입하는 페이지이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AP 기술을 통해 입력받은 출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종별 투입 인원에 노무 단가를 곱해 공종별 노무비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AP 기술은 노동자가 현장 무선 접근점 범위에 들어오면 출근 정보가, 벗어나면 퇴근 정보가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노무 데이터를 얻고 소수 인력으로 출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성금 지급 주기가 되면 진척률을 기반으로 적정 기성금을 계산합니다. 전문 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청구하는 기성금은 공종별 진척률에 계약 금액을 곱해 산출하고 종합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기성금은 진척률의 선급금과 하자 보수 비용을 제외한 총 공사 대금의 80%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 후 이 플랫폼 내에서 산출된 적정 기성금과 청구 기성금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출력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왼쪽 사진은 계산된 적정 기성금이 출력되는 페이지고 오른쪽은 전체 대금 대비 누적 기성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건축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주요 공사 현황, 달마다의 적정 기성금과 기성금 대비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성금을 산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단위 플랫폼상에서 관리해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개인 건축주는 기성금 산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종합건설회사는 각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정확한 기성금 관리와 의무자 출력 현황 관리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회사는 적정 기성금을 수급받게 되어 공기 준수가 가능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가발팀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이라는 이제 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많죠. 그런 인식들의 많은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현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같은 거고 또 똑같은 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일하더라도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규모 현장보다 훨씬 높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소규모 현장은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소규모 현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아이디어가 상당히 저는 참신하고 좋게 보이는 부분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표랑 내용을 보다 보면 기성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하고 관련된 이제 툴을 만드셨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개발하신 툴은 굳이 소규모 현장이 아니더라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획한, 설계, 수량 내역서들을 집어넣고 계획을 한 것만큼 돼서 얼만큼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만큼의 비용을 주는 게 이제 기성의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거는 소규모가 아니라 뭐 중규모 현장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왜 소규모 현장에 도움이 특히 될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상당히 유심히 본 슬라이드가 7번 슬라이드입니다. 7번 슬라이드에 보면 비전문가 건축주들, 소규모 사업 현장 사업은 비전문가 건축주가 있고 데이터 수집 능력 부족, 수량 산출서 내역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13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개발하신 툴을 보면 종합건설사가 수량 산출서랑 내역서를 입력하는 게 인풋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있고 7번 슬라이드에 체계적인 프로세스 부재, 서류 제출 확인 프로세스, 사진을 찍고 작업한 거를 기성을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않은 일이 되게 소규모 현장의 문제인데 개발하신 툴에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14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들어가야 결과가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7번 슬라이드의 문제들이 개발하신 툴에서 어떤 식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현장에서 그 산출 내역서랑 시간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긴 하지만 그걸 따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대충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 건축주를 상대로 좀 공사를 더 받기 위해서 좀 허위로 꾸며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7페이지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적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런 현장 관리자들이 그런 서류들을 제대로 작성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로서 본인들이 개발한 게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은 스마트 건설이나 여러 가지가 소규모 현장엔 잘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일단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서 그 초기 투자비를 많이 들여서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공부를 했고, 또 그 기술 자체가 소규모 현장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많은 규모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무선 접근점이라던가 몇몇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동의하셨듯이 상당히 코스트 드리븐한 현장일 때가 많아요. 소규모 현장. 돈이 더 들면 안 한다라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 툴을 사용하실 발주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좋을지. 일단 저희가 그런 점에서 기존 플랫폼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 플랫폼에서는 주로 기성 관리 같은 거를 사람이 대신 전문가가 대신 가서 현장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와이파이 무선 접근점인데요. 이 와이파이 무선 접근점은 에그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현장에서도 유선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하면 충분히 소규모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들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용에서 훨씬 이익이 크다고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